자, 여기까지 되었으면 이제 넘어가는 건 잘 넘어가는 것 같고요. 되었으면 이제 페이지네이션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한번 해보시면 글쓰기가 있고 저희가 div 한 개 만들어서 여기다가 페이지네이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페이지 내비게이션에서 네이션 쓰면 되겠고, 저희가 URL은 list.do입니다. 그러니까 list.do라고 꼭 치라는 얘기는 제가 URL 연결할 때 list.do로 연결해요. 그냥 list라고 치면 저희가 URL을 list로 그냥 썼어요. 그럼 list라고 써주셔야 돼요. JSP 만들 때는 list.jsp로 쓰셨겠죠. 그러니까 이게 달라져요. URL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페이지 오브젝트는 달러 중괄호 열고 페이지 오브젝트를 여기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앞에가 소문자입니다. 저희가 소문자로 변수 이름 소문자로 집어넣어서 썼기 때문에 맨 앞에 소문자 지정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페이지네이션이 잘 뜨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새로 고침해보시면 페이지네이션이 잘 뜹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넘어가요. 잘 넘어갑니다. 넘어갈 때 여기 보시면 페이지, 퍼페이지 넘, 키, 이게 검색할 때 쓰는 키워드 이런 게 같이 넘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페이징 처리를 위해서 이제 뷰 쪽으로 보내려면 사실은 이제 이런 것만 넘기면 안 되고요. 페이지, 퍼페이지 넘버, 키, 그 다음에 워드 이런 걸 같이 넘기셔야 돼요. 같이 넘기셔서 쓰셔야 이제 나중에 페이징 처리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세미콜론 찍었는데, 세미콜론 찍은 것 대신에 이제 여기다가 계속 이어붙이기를 플러스 이렇게 쓰시면서, 자, 플러스 쓰시고 페이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n 쓰시고 n 페이지는 쓰시고, 넘어오는 데이터가 파람이게 되겠죠. 달러 중괄호 열고 파람이라고 쓰셔도 되고, 만약에 이거 페이지가 없거나 그러면 페이지 오브젝트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페이지 오브젝트에 보면 점, 이게 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페이지를 붙이자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플러스 상단면 찍으시고요. n 쓰시고 퍼페이지 넘 매당 들고 이꼬로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플러스로 이렇게 그 다음 줄에 써라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보기가 편하세요. 복사 붙여넣기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여기서 페이지 오브젝트에 퍼페이지 넘이니까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거니까 한 줄 다 복사해서 고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퍼페이지 넘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주시고요. 키 앤 워드도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키를 해야 됩니다. 더블 클릭하고 있어요. 지금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워드 하십니다. 그다음에 프로퍼티 형식으로 키와 워드를 붙여라. 워드를 붙여라. 그 복사 붙여넣기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쓰시는 게 복사 붙여넣기 훨씬 편하세요. 편해서 이제 한 줄 단위로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면 이제 페이지 정보와 퍼페이지 넘 이런 검색 정보에 해당되는 게 더 잘 넘어가게 되는 거죠.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면 이제 글을 클릭하시면 이제 글에 그 글보기 클릭하시면 넘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안 넘어가네요. 안 넘어가면 이제 F12 지금 이 오류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오류 나오고 있습니다. 신텍스 에러 세미콜론 그 unexpected token 세미콜론에 해당되는 건데 23번째 줄이 지금 이게 클릭했더니 73번째 줄인데 73번째 줄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엘리먼트의 73번째 줄 클릭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 세미콜론에 약간 그걸 고쳤으니까 세미콜론 안에 로케이션 세미콜론 안에 뭐가 있겠죠. 그래서 퍼페이지 넘 페이지에 1 이꼬로 썼고요. 넘겨서 페이지 이꼬로 플러스 페이지 붙였고요. 플러스 썼고 퍼페이지 넘 붙였고요. 페이지 넘. 이게 지금 얘네들은 뭐냐면 얘네들은 지금 저거예요. 이 자바 쪽이고요. 그 쌍따옴표 안에다 붙여야 되는데 쌍따옴표 밖에다 붙여가지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숫자든 상관없죠. 플러스. 근데 얘네들은 문자죠. 문자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쌍따옴표를 찍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얘가 출력이 그냥 되니까 쌍따옴표가 안 찍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에다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안에 넣어준다는 얘기는 여기 쌍따옴표 안에다가 넣으시면 이렇게 넣어요.
넣으시면 얘가 먼저 실행이 됩니다. 얘가 먼저 실행이 돼서 숫자로 바뀌죠. 페이지 있고 이렇게 이어붙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것 때문에, 밑에 있는 것들 때문에 이제 패턴을 똑같이 해준다면 쌍따옴표 안에다가 이일객체를 넣어라. 이렇게 블랭크 띄시면 안 됩니다. 이제 블랭크, 요거는 블랭크 띄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쌍따옴표 안에 넣으시면 이제 문자열 안에 여기 붙는 거죠. 이렇게 붙어서 사용이 됩니다. 워드도 마찬가지. 사용이 되도록 좀 써주시고요. 네, 저장하세요. 문자열 이어붙이기라는데 이게 이제 그 스크립트가 문자열인데 쌍따옴표를 안 찍어서, 그래서 클릭하시면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내시고 인크리즈 1이고 페이지 2페이지고 이제 퍼페이지 넘으면 10이고 이제 키하고 워드는 현재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사용되고 있다 보십니다. 그럼 이제 클릭해서 다시 리스트로 가자라고 클릭을 하면 이 정보를 다시 와서 이 페이지에 해당되는 리스트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써주셔야 한다. 그래서 URL이 잘 넘어가는지 이런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얘가 먼저 실행해서 데이터로 바뀌죠. 데이터로 바꾸면 쌍따옴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쌍따옴표가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 있고, 얘네들은 사실은 숫자이기 때문에 밖에 나와도 되는데 얘네들이 문제예요. 얘네들은 문자이기 때문에 쌍따옴표 안쪽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쌍따옴표를 더 찍어주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인 경우에는 플러스 뭐 이렇게 이용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문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쌍따옴표나 따옴표가 있어야 되죠. 양옆으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URL이 잘 연결돼서 리스트가 보이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라이트부터 한번 해볼까요? 라이트. 그 밑에 뒤에 있는 건 다 갖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 정기 표시 검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중에서 per page num 같은 경우는 넘기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음표 쓰시고 per page num. per page num이 어디 있는 거죠? 페이지 오브젝트에 있죠. 이꼬르 달러 중괄호 열고 여기 안에다가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보면 per page num이 있어요. per page num을 이렇게 뒤에다 붙여서 넘겨주고 등록이 다 되면 이제 다시 돌아올 때 얘를 계속 붙여가지고 사용하도록 하면 페이지가 계속 유지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게 되고요. 네, 등록에 해당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등록 write.jsp를 만드는 거죠. write.jsp를 건설해서 이 뷰스 안에 보드 안에 write나 이런 포메이션에 해당되는 것도 지금 리스트 포메이션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list.jsp를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해서 이제 write.jsp로 만드시는 게 좀 좋아 보이세요. write.jsp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write.jsp를 더블 클릭해서 여세요. 여시면 이제 쓸데없는 스크립트는 지우시면 되겠죠. 이런 스크립트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데이터 검색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색을 위해서는 스타일이라든지 스크립트 이런 거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게시판 글쓰기 필요하시고, 정기 표현식에 의해서 데이터 체크하는 걸로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그냥 지우겠습니다. 지우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붙여 쓰세요. 현재는 이제 흐름이나 데이터 처리하는 것만 이렇게 할 거라서. 자, 여기 요 형태, 요 SBA 어드민 형태 때문에 제가 복사 붙여넣기 하라고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 폼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에 쓰시고 테이블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고, 저희는 테이블로 쓰는 것도 좋지만 폼 태그 쓰면서 그냥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div 여기 그 테이블 카드 바디에 한 칸 들여쓰기 div 여기 전까지 여기까지 지웁니다. 지워주시고 이렇게 카드 div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요. 폼 태그 만듭니다. 폼 태그 만들어 주시고요. 액션은 안 쓰면 똑같은 URL이라서 write.do입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대신에 메소드는 꼭 쓰셔야 돼요. 메소드는 포스트 방식이 됩니다. 반드시 포스트입니다. 그래야지 데이터를 가져가시고요. 이쪽에 보시면 그 인풋 태그로 히든 한 개 잡겠습니다. 타입 히든 per page num 같은 거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이 해당되는 검색은 그 1페이지는 1페이지고 per page num만 넘겨서 사용하고, 검색에 해당되는 것도 검색이 안 된 상태로 이제 맨 처음에 리스트를 잡는 거라서 이제 다른 데 정보는 필요가 없고요. 네임이 중요한데, 네임 이꼬르 저희가 per page
per page num만 넘기게 되고요. value 에서 달러 중괄호 열고 파람 per page num 쓰시면 제가 라이트 폼으로 갈 때의 컨트롤러에 보시면 라이트 보드 컨트롤러에 보시면 라이트로 갈 때의 파라미터로 퍼페이지는 받지 않았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글쓰기 처리가 아니라 폼으로 갈 때 아무것도 안 받고 아무것도 넘기지 않았어요. 넘기지 않았지만 JSP에서 넘어오는 데이터를 사용할 때 쓰는 게 이거죠. 달러 파람이라는 겁니다. 파람 넘어오는 데이터 파람.퍼페이지 얘를 세팅을 해서 넘겨줘야 합니다. 됐고요. 넘어가는 데이터가 있어야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DIV를 한 개씩 잡는다. 입력되는 데이터 한 개당 DIV를 한 개씩 잡으세요. 그리고 얘가 클래스 이꼬르 폼 그룹입니다. 폼 다시 그룹입니다. 그룹으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벨을 한 개 쓰는 거죠. 라벨을 쓰셔가지고 여기다가 입력하는 게 제목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for라는 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얘는 사실은 이제 이런 데이터를 화면단에서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가져오고 싶을 때, 그런 처리를 하고 싶을 때 이런 걸 쓰시는데요. 얘가 제목에 해당되는 라벨입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아이디를 쓰게 되고요. 아이디. 자,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인풋 태그를 쓰는 거죠. 인풋 태그는 클래스, 디자인상 클래스는 이꼬르 폼 다시 컨트롤이다. 컨트롤 ROL까지만 쓰셔야 되고요. 쓰셔고 여기다 아이디 이꼬르 이제 타이틀입니다. 이렇게 붙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 라벨에 해당되는 게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라고 이제 쓰는 거고요. 요게 이 텍스트를 이제 받아올 때에 이게 입력 데이터가 있는데 입력 데이터만 봐서는 얘가 어떤 입력 데이터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목에 해당되는 입력 데이터예요.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포라는 속성입니다. 되시고요. 한 이 정도 사용하시고 네임이 중요하다. 네임 이꼬르 타이틀. 저희는 네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타이틀 쓰시고 포메이션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제 3개 더 받아야 되죠. 3개 더 받아야 돼서 DIV를 1개, 2개, 3개 이렇게 4개까지 받아야 되고 맨 처음엔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받아야 됩니다. 내용. 자, 내용을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작성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작성자. 비밀번호 받으셔야 됩니다. 비밀번호 안 보이게 할 거예요. 그럼 비밀번호 확인이 필요하죠. 비밀번호 확인이 한 개 더 필요합니다. 확인이 필요하시고요. 여기에 맞게 모든 걸 다 고쳐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폼그룹에 이렇게 DIV 입력하는 거 한 개당 DIV를 한 개씩 만들어라. 한 개씩 만들고요. 내용은 이제 컨텐트가 되는 거죠. 컨텐트가 되시고요. 여기 ID 컨텐트, 네임 컨텐트, 컨트롤 C, 컨트롤 V 이용하시면 되겠죠. 작성자 라이터, 네임, ID 라이터 이런 작성자 ID 라이터, 네임 라이터. 그 다음에 비밀번호 PW로 하겠죠. PW. 그 다음에 ID PW. 예. 그 다음에 네임 PW. 그 다음에 비밀번호 확인은 PW2. 얘는 되는 거고, 얘는 넘어가는 데이터가 아니라서 네임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다가 PW, ID PW2.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쓰시고요. 나머지 데이터들은 그냥 입력이 되는데, 이제 비밀번호는 이제 타입이 틀리죠. 타입 쓰시고요. 타입인데, 얘는 패스워드에 해당되는 타입입니다. 패스워드 2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 보이게, 이렇게. 저희가 콘솔로 할 때는 이런 처리를 안 했어요. 이유는 콘솔은 그냥 안 보이게 하자. 처리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죠. 그래서 그냥 보이게 해서 패스워드 한 개만 받았는데, 지금 패스워드 확인, 이렇게 해서 받으시면 되겠고요. 내용에 해당되는 건 인풋 태그가 아니라 텍스트 에어리죠. 얘를 텍스트 에어리로 바꿉니다. 인풋 태그가 아니라 얘를 텍스트 에어리로 바꾸시고요. 슬래시가 필요하죠. 슬래시 텍스트 에어리어. 텍스트 사이즈에 제가 엔터 쳤는데 엔터 치면 엔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엔터 치지 않고 그냥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십니다. 내용은 텍스트 에어리로 사용해서 쓰세요.
데이터 넘겨야 되겠죠. 이렇게만 쓰시면 데이터가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기 때문에 버튼 태그를 만듭니다. 버튼 태그. 자, 버튼 태그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넘깁시다. 등록. 그래서 만드시고 이 버튼, 얘가 버튼이더라도 버튼 클래스를 지정을 해주세요. 얘가 버튼입니다. btn-default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요. 예. 버튼 새로 입력 취소. 예, 등록을 해서 등록 새로 입력 그 다음에 취소까지 써주시고요. 그 새로 입력은 타입이 리셋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셋 타입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취소는 이제 취소를 해야 되는데 취소라는 타입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 동작을 안 하는 버튼 타입을 이용하시고요. 그냥 버튼으로 쓰고 이제 동작을 안 해요. 대신에 아이디를 입력해서 여기다가 아이디 입구로 써가지고 히스토리 백 시키는 거죠. 얘가 캔슬 btn을 눌렀을 때 어떻게 동작을 할 건지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디자인 부분만 보시면 리스트에서 글쓰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이렇게 디자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잘내서 보이게 되는 거죠. 힙부였네. 너무 밝게. 디자인 선생님들은 이게 모니터를 되게 밝게 쓰시네요. 눈이 아파. 약간 어둡고 어두침침한 게 좋은데. 예. 그래서 이제 디자인 부분까지 이렇게 됐고, 그 등록을 하면 이제 글 처리로 가게 되죠. 처리한 다음에 리스트로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는 게 막 들어가는데 데이터가 없으면 널이 돼가지고 데이터 없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거 상단표 그냥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정기 표현식을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가 있냐 없냐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 이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죠. 지금은 그거는 생략합니다. 생략하고요.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캔슬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쓰시면 여기 헤더 부분에다가 스크립트. 자, 스크립트 한 개 만들자. 스크립트 만들어 주시고요. 달러 가로 열고 펑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알로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쓰지 않고 바로 달러 가로 열고 상단표 찍고 샵 캔슬 버튼 btn을 클릭을 한다면 점 클릭 동작을 여기서 시키는 거죠. 가로 열고 이것 좀 동작 시키세요. 펑션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치셔가지고 사용해 주시고요. 세미콜론. 네, 요 안에다가 이제 그 히스토리 점백 back 해서 이제 뒤로 돌아가게 만들자. 그 새로 고침 하시고요. 취소를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리스트로 가게 됩니다. 글쓰기 클릭하고요. 글쓰기에 해당되는 걸 내용을 막 써요. 이렇게 한글 처리가 다 되어 있고요. 한글에 해당되는 걸 쓴 다음에 비밀번호 쓰시고 등록을 누르시면 이제 등록 처리까지 다 됐고 리스트 여기 등록 처리가 됐죠. 리스트로 돌아와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리스트에서 알럿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알럿이나 그 메시지를 출력하라 라는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출력은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리스트로 오기 전에 그 라이트에 해당되는 거 있죠. 처리 1 해가지고 라이트가 인설트가 됐고요. 제목에 해당되는 것을 해서 쿼리는 인설트 엔터 보드에서 처리가 돼서 다시 리스트로 리라이트해서 리스트로 다시 돌아와서 리스트가 부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되었으면 이제 리스트에서 여기 그 attr 제가 그래서 이 메시지를 여기다 출력을 하기 위해서 등록되었습니다. 요거 이제 메시지를 여기 넣어놨거든요. list.jsp에 자바스크립트 쪽 가세요. 자바스크립트 쪽 가시고 요 맨 위에 펑션에다가 쓰셔도 되고 여기에다 쓰셔도 됩니다. 근데 펑션에다 웬만하면 쓰세요. 쓰시고 여기다가 c 땡땡 c 태그를 써서 포이치 쓰려는데 포이치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스크립트 안쪽으로 들어가면 자동 완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스크립트 바깥쪽에서 해가지고 이제 처리해서 가져오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if 쓰신 다음에 if 안 나오죠. if를 그냥 강제적으로 쓰시고 테스트 입구로 상단에 찍으시고요. 여기다가 달러 쓰시고 중괄호 열고 지금 메시지 msg 이렇게 쓰시면 그 msg가 있으면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널이 아니고 느낌표 입구로 널 msg가 널이 아니고 n 쓰시고요. msg가 상단표 찍은 것도 아니다. 느낌표 입구로
아닙니다. 쌍따옴표. 저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쌍따옴표가 두 개 있으니까 좀 그러니까 따옴표 지금 것도 아니다. 얘는 이제 문자열 쓸 때 이렇게 쓰셔도 이일객체이기 때문에 문자 쓰실 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어설프면 밖에 있는 데다가 인용부 한 개짜리를 쓰시고 안에다가 쌍따옴표를 두 개짜리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짜리를 써주시고요. 이런 게 좀 이해가 좀 안 되시면 서로 구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되는 경우 이제 알럿을 이용해서 저희가 알럿을 이용해서 가로 열고 성답에 찍으시고요. 달러 중괄호 열고 MSG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경고장을 띄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래시 C 땡땡 if를 이제 막아라. 요게 먼저 처리가 되고요. 스크립트 안에가 되는데, 그러니까 스크립트 안에 들어가 있는 태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제 뭔지 모르게 되는 거죠. 인식을 안 하니까 이제 그냥 치셔야 합니다. 치시고 저희가 이제 글 등록을 다시 해보는 거죠. 글쓰기 해보시고 이제 뭐라고 치시고 그다음에 111 등록하시면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떠야 돼요. MSG에 해당되는 메시지가 뜰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고요. 퍼페이지 넘을 넘겼는데 퍼페이지 넘이 안 넘어오죠. 그 항상 URL부터 넘어오시면 URL부터 확인해야 되는데 안 넘어옵니다. 안 넘어온 이유는 안 붙였어요. 안 붙였으니까 안 넘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그 라이트 처리하는 쪽 여기 뭐가 오류가 났네. 아 여기 다쳐가지고 이런 뭔데 오류가 났지? 엔터 쳐가지고 자, 이렇게 되시고, 이제 안 붙였어요. 어디로 오냐면, 이제, 글 등록 처리 쪽에서, 처리 쪽에서, 여기 있죠? 처리. 글쓰기 처리. 글쓰기라고 써놨네요. 글쓰기 처리. 이쪽에서 안 붙였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보드 부여를 받습니다. 보드 부여 하는데, 퍼페이지 넘을 안 받죠. 퍼페이지 넘을 안 받으니까, 퍼페이지 넘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퍼페이지 넘은 퍼페이지 넘에 해당되는 게 롱타입인지 페이지 오브젝트 한번 보시겠네요. 페이지 오브젝트 이렇게 보시면 퍼페이지 넘을 무슨 타입으로 만들었냐면 퍼페이지 넘이 롱타입으로 만들었네요. 롱타입. Alt키 누르고 방향키 왼쪽 방향키 누르면 다시 원래 코딩하는 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라이트 썼을 때 롱타입에 퍼페이지 넘 똑같은 이름으로 써줘야지 받아낸다. 아시겠죠? 똑같은 이름으로 써줘야지 받아내고요. 그래서 퍼페이지 넘이라는 것을 이제 부여만 받는 게 아니라 퍼페이지 넘도 받아야 돼요. 히든으로 넘기고 있죠. 쓰시고 이제 여기다가 물음표 리스트에 들어갈 때 물음표 퍼페이지 넘 읽고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변수 이름 플러스 변수 이름 퍼페이지 넘 변수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등록을 해줘야 돼요. 받지 않으면 그냥 유실당하죠.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니까 받아가지고 처리하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자, 이제 페이지를 한 개 클릭을 해보시면 이 퍼페이지 넘이 이제 세팅이 되게 돼요. 페이지를 이제 새로 고치. 퍼페이지 넘이 10으로 지금 세팅되어 있죠. 이제 글쓰기를 해요. 이제 글쓰기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안 보이지만 F12 눌러서 그 인풋 태그 제목 맨 위에 보시면 이제 인풋 태그 히든으로 퍼페이지 넘이 지금 이제 10으로 여기 10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10 세팅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이제 막 써요. 내용을 쓰시고 1111 작성을 하신 다음에 등록을 하시면 여기 퍼페이지 등록되었습니다 하고 나오고 퍼페이지 넘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